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살찐 것 같으니 운동장을 뛰어라. 내일부터 나오지 마. 얼마 전 발행된 직장갑질 119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갑질 보고서를 통해 알려진 내용들인데요. 심지어 천민계급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예외되는 근로기준법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어떤 조항들이 필요한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또 고민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 이번 시간에 풀어드리도록 하죠.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겠습니다. 서라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효신입니다. 자, 지금 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네네. 예, 저희 슬라고시도 청취율 조사 기간에 맞춰서 내고 있는데 네. 노무사님께도 좋은 힌트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네. 예. 자, 오늘 슬라고시 다시 한번 문제 드립니다. 주관식인데요. 평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을 수 있는 YTN 라디오 FM의 주파수는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답자 지금 저 추려서 선물 증정한다 이런 문자 저희 쪽에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노무사님. 네. 예, YTN 라디오 FM의 네. 주파수가 오늘 문제입니다. 주관식이고요. 네. 예, 참고로 앞선 1부에서 전민기 팀장이 아주 재미없는 힌트를 주셔서 네.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그분 뭐 답을 가르치셨나? 예. 노무사님 뭐 네. 굉장한 힌트가 있으신가 봐요, 지금? 뭐 그렇진 않아요. 저도 예. 뭐 일반인이기 때문에 예. 그냥 한번 내보겠습니다. 예, 그냥 좋습니다. 저는 요거 뭐 다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요거 칙을 불러드릴게요. 예. 9.4 곱하기 10 플러스 0.5. 더 어려워 힌트가. 이게 어렵습니까? 더 어려워요. 이거 적어서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계산할 게 없는데. 9.4 곱하기 10 곱하기 10 더하기 0.5요? 더하기 0.5. 9.4 곱하기 10은 소수점이 날아가니까. 94.5인데 그럼?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조금 반전을 해서 네. 이게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그동안 노무사님께서도 이 코너를 네.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네. 5인 미만 사업장이 사실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과 적용되는 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요거 알려드리기 전에 사실 되게 궁금하신 게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자 4명까지 있는 사업장이 도대체 한국에 몇 개소 정도나 있을까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5인 미만 사업장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느냐? 네,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이게 조금 통계가 다르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본 통계는 한 67% 정도다. 또 어떤 수년 전에 조사한 통계를 보면 거의 78%, 80% 육박하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통계를 한 번 더 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적용되는 거하고 적용되지 않는 게 뭐냐고 물으시면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사실 적용되지 않는 거 가장 조금 적용되지 않는 걸 말씀드리면 주 52시간제가 적용 안 되고요. 그다음에 공휴일, 연차 휴가, 휴업수당,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신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제일 중요한 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안 됩니까 이게? 네, 신고를 하면 어차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안 되니까 그냥 받아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다들 신고 안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러고 뭐 이제 요거는 적용되지 않는 중요 조항들이고요. 적용되는 조항을 알려드리면 뭐 근로계약서 써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주휴일이나 뭐 그다음에 근로자의 날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은 적용되고 대신에 해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면 하는 해고 수당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 수당 우리가 뭐 쉽게 말씀드리면 한 달 월급을 받아야 되는 해고 수당 조항은 적용된다는 점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5인 이상을 판단하는 기준도 궁금한데 뭐 예를 들면 평소에는 4명이었다가 뭐 2명 또 들어왔다가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이거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사실 우리가 뭐 6명, 7명 상시적으로 그냥 계속 있으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거 판단하기 쉽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처럼 이런 예.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를 법에서 말고 우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한정 사유 발생일 이전 한 달 동안 예. 사용한 근로자 연 인원을 그 사업장의 가동 일수 문 연 날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예. 네. 아. 그래서 이 연인원은 그냥 그날 나온 사람을 예. 다 더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다 더해서 일한 가동 날짜를 일수로 나누다. 네, 가동 일수를 나눠줘요. 근데 예. 사실 뭐 5명이나 6명 있으면 그냥 5인이 넘게 나오겠지만은 뭐 4명이었다가 아까 말씀처럼 4명이었다가 6명이었다가 어느 날은 7명이었다가 뭐 어느 날 3명이었다 이런 날들이 막 있을 거 그럼 아니에요. 사람을 네. 소수점으로 나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계산이니까 계산식이 돼 예. 있으니까 결국에는 소수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4.7인, 그럼요. 4.8인 그렇죠, 뭐 그렇죠. 나올 텐데요. 예.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도 정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 4.8인이나 4.9인이 나온다고 하면 예. 그 5인 이상 되는 날이 2분의 1, 50% 이상이면 예.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겠다라는 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5 넘어가면 그 계산해서 5 넘어가면 그냥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5를 예. 넘어가더라도 결국에 아까처럼 들쑥날쑥해서 5가 넘어가더라도 예. 5인 미만일 수가 50%를 차지한다고 하면 그것도 또 5인 미만 사업장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예. 진짜 극단적으로 계속 뭐 4명 쓰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너무 잘 돼서 막 12명 쓰는 날이 하루 있다고 하면 예. 극단적인 경우에 그렇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인 미만은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지 여부하고 공휴일이 적용 안 되는지 여부. 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 5일제라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 사실. 주 5일제. 근데 법에서는 주 5일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진 않아요. 그 규정이 근로시간 규정이 1일 8시간, 일주 40시간, 그다음에 연장 근로는 일주 12시간밖에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가 주 52시간제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조항들 다 1일 뭐 일주 40시간, 일주 12시간, 1일 8시간 이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을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적용받지 않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럼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 아,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다. 뭐 이론상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도 그게 가능한 겁니까? 현장에서? 실제로 왜냐하면 4인 사업장 가면 그 요식업에 이제 식당에 가시면 결국에는 12시간이 기본 근로거든요. 체류 시간이 12시간이 기본이에요. 9시 출근하시면 거의 9시까지 하시고요. 10시 출근하면 10시까지 하는 12시간 구조가 형성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브레이크 타임 2시간 빼더라도 10시간 근로 기본으로 하고 주 6일을 근무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임금의 차이가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임금 차이가 발생을 한다고요. 연장 근로로 들어가는 있어서 1.5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 근로 가산 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100%만 나가면 되니까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그 임금에 대한 격차도 발생하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반력상 평일에 빨간 날은 적용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근로자의 날이나 이제 주휴일은 적용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네네. 지금 뭐 처음 하나를 짚었을 뿐인데 굉장히 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맞아요. 아, 그리고 휴업 수당 조항도 적용되지 않아서 무급휴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요? 네, 무급휴직을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휴업수당이라는 게 우리가 우리가 사업장 기책 사유로 근로 제공하지 못했을 때 결국에는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게 휴업수당이거든요. 근데 이거조차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도록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어려우니까 그냥 휴업해라. 그러면 그냥 바로 무급 휴업이 실시되는 거예요. 쉬라고 하고 그냥 무급 처리한다 이거죠? 네, 무급 처리하고 사업장 기책 사유로 휴업을 했더라도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개들 다들 그러려면 그냥 공고사직으로 해서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 뭐 해서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서두에도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너 살쪘으니까 운동해라. 어떻게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같은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노동부에서
보고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괴롭힘 신고를 하더라도 이제 신고를 안 받아주니까 이제 예. 보고할 때 신고 건수에서 법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분류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5인 미만 사업장을 5인 미만 사업장의 그 신고 건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2020년도에는 268건, 올해 8월까지는 312건이 신고됐다고 해요. 예. 그다음에 치아 사건들이 있어요. 신고해놓고 치아 사건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5인 미만이라서 안 된다고 얘기하면 스스로 그냥 그 신고를 철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도 상당 부분 있을 거다라는 고 있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무사님, 근데 이런 노동법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거 100번 1000번 감안해서 이해가 됩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인권에 대한 문제가 또 결부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왜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실 모성보호조항 같은 거, 우리가 출산휴가를 가고 육아휴직을 가고 이런 모성보호조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 1인 이상이면 다 적용되거든요. 근데 이런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관한 인권에 관한 문제를 5인과 5인 미만으로 갈라놨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왜냐면 괴롭힘이 발생 안 하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배제를 시켜놨다. 조금 의아합니다. 왜 그런지. 알겠습니다. 입법자들이 뜻이 있겠죠, 뭔가. 자,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비례적으로 좀 해주면 전체적인 노동법도 그렇고요. 아예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너무 스타트업이라든지 결국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노동부 장관님께서도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지금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좀 검토해 볼 때다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중요 조항을 전면적으로 다 적용시켜 주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례해서 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휴일은 이제 다 우리가 쉴 수 있는 유급 휴일인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그걸 다 박탈시키고 연차 휴가도 적용시켜 주지도 않고 둘 중에 하나는 해주든가 아니면 둘 다 해주면 비례적으로 좀 해주든가 이런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능력 감독의 한계 때문에 조금 전면 적용을 배제시키는 게 합리성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감독관들 많이 배치됐거든요. 어느 기사에 보니까 2,000명 정도 더 충원됐다고 하는데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얘기할 때는 이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직종들이 또 생기고 라이더분도 계시고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직장에 대한 그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은 그에 좀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보면. 왜냐하면 항상 이제 법이 제일 느리죠. 속도가 법이 바뀌는 속도가 제일 느리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조금 이제 반영할 때가 된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노무 관련해서 고민이나 또 걱정 있으신 분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1번님 사연인데 사장님, 사모님,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 저 이렇게 5명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한 명이 나가야 된다고 했고 제가 나가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월요일 날 그러셨고요. 내일까지만 일하라고 하시는데 이거 불법 아닙니까? 라고 하셨네요. 결국에는 지금 여기가 5명인지 4명인지 4명 사업장인지 밝혀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사장님은 여기는 경영자니까 빼고 결국엔 사모님, 부장님, 과장님하고 대리님, 이분, 사모님,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 그다음에 이분. 이분. 사모님,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 2분 있으니까 5명 있잖아요. 근데 이 사모님이 결국에는 우리가 진짜 실제 일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그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 사모님이 결국에는 나는 근로자 어느 정도 일을 하는 근로자다라고 하면 이제 포함되는 거고 결국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다른 근로자하고 같이 있을 때 근로자 수의 카운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5명 그렇게 기준을 치면 5명이라고 하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하죠. 뭘 어겼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할 때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나눠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됐다. 부당해고에 절차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5296번님. 5인 미만 사업장 2개로 쪼개두고 대표 1인인데요. 대표 1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연차 제한 등 제한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5인 미만으로 2개를 쪼개놨으면 결국에는 합치면 5인 이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거 결국에는 같네요. 대표자도 한 분이고요. 결국에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쪼개놨다고 하더라도 인사 노무의 독립성이나 회계 관리의 독립성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대표 1인의 같은 대표라고 해서 한 사무실에 같이 있고 이 사람들을 이 일 시키고 저 일 시키고 막 혼재되게 다 시키고 그런 구분이 다른 회사처럼 구분이 없다고 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거죠. 그러면 연차도 발생하는 거고 다른 것도 다 전면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남부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